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졌다며 속상한 얼굴로 퇴근했어요. 아니, 김 과장이 글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과장이 잘못했네. 내일 인사과에 메일을 보내보거나 일단 좀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봐. 나름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차가운 눈빛과 오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라는 한마디입니다. 당황스럽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는 건지 도대체 이 대화의 정답이 뭔지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연애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대화의 늪에서 탈출하는 법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공감해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자가 대화를 원하는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설계도를 오늘 전부 공개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 치트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여자는 해결책을 주면 화를 내나요? 였습니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왜 다르게 설계됐는지, 그 차이가 실제 대화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적 데이터와 진화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180도 바꿀 대화의 치트키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내용이 조금 길고 깊을 수 있지만 장담컨대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애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연애 지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성의 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문제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도록 발달했거든요. 사냥터에서 맹수를 만났는데 저 맹수의 눈빛이 참 슬퍼 보여 라고 공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남자는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하지만 여자의 뇌는 조금 달라요. 원시시대부터 여성들은 공동체 내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며 생존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 연결이었죠. 즉, 여자에게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결론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확인하는 생존 전략인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친구가 친구와 다투고 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진짜 오늘 너무 속상해. 지혜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혜라는 친구가 잘못했네. 그럼 지혜랑 거리를 두라고 말해줘야겠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자친구는 이미 지혜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지금 원하는 건 지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와 슬픔이 타당한가? 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자의 뇌,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와 이를 언어로 연결하는 뇌량이 남자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고 누군가에게 수용받지 못하면 뇌는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홀딩, 이모셔널 홀딩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아이를 엄마가 품에 꼭 안아줄 때 아이가 안정을 찾듯 성인 여성도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안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야, 그건 네가 참아야지 라거나 앞으로 그 친구 만나지 마 라고 해결책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뇌는 이걸 공격 혹은 차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이 거부당했다는 느낌, 즉 연결이 끊어졌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자가 단순히 공감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말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또 화를 낼 때가 있을 겁니다. 오빠는 내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영혼이 없잖아.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니, 공감해주라면서요? 그래서 공감해줬는데 왜 또 화를 내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키워드는 바로 정서적 공명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반복일 뿐이에요. 여자의 뇌는 상대방이 내 감정의 주파수에 실제로 맞추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 신경세포가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지루함이나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차를 누가 긁고 지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말했는데 친구가 휴대폰만 보면서 진짜 화나겠다. 속상하겠네 라고 영혼 없이 대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느끼는 기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데 가장 가깝다는 남친은 그저 공감 미션을 수행하듯 기계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는 거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정서적 반김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심리치트키가 제안하는 기술은 감정의 라벨링과 구체적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단순히 힘들겠다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와, 그 상황이면 진짜 황당했겠다. 네가 그동안 그 동료를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배신감이 정말 컸겠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배신감이나 황당함 같은 감정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꺼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 특히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급격히 안정을 찾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름 붙이기의 마법이라고 해요. 정체 모를 불안감이 배신감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되는 순간 뇌는 비로소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거든요. 이때 여자친구가 맞아, 진짜 내 마음이 딱 그랬어 라고 말한다면 성공입니다. 그녀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나를 완벽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상황극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아주 사소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요. 오빠,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해.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그래? 그럼 푹 쉬어. 약 사다 줄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치트키급 대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기로 해서 네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잖아. 못 나가게 돼서 네가 제일 속상하겠다. 약 먹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데이트 기대했던 내 마음이 상했을까봐 그게 더 걱정되네. 보이시나요? 여자가 아픈 사실보다 그로 인해 여자가 느낄 아쉬움과 속상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뇌가 갈구하는 정서적 연결의 실체입니다. 남자는 아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을 떠올리지만 여자는 아프다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감정적 손실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연애의 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평생 공감만 해주고 해결책은 영영 주지 말라는 건가요? 여자가 진짜로 실수하고 있을 때도 그냥 편만 들어줘야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골든타임을 잡는 법이 따로 있을 뿐이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여자친구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만 하다가 지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진짜 고수는 여자의 감정을 다 받아주면서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리드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게 만들거나 혹은 남자의 조언을 간섭이 아닌 구원으로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소름 돋는 심리 전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많은 남성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입니다. 그럼 대체 해결책은 언제 말해야 하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자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내 여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도 괴롭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일종의 자기 방어적 본능도 섞여 있죠.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해결책을 주는 타이밍은 그녀의 감정이 충분히 환기되었을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정화 카탈시스라고 불러요. 꽉 막혀있던 감정의 대미수문을 열고 다 쏟아져 나와서 수위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이성이라는 배가 뜰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심리학적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 psychological reactance 이론이에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면 설령 그 말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 자유의지가 침해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여자에게 야,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름통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확신인데 거기서 조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내 편이 아니라 판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전달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하는 이 기술은 심리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권한 위임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나요. 공감을 충분히 해준 뒤에 해결책을 말하기 전 딱 한 문장만 덧붙이는 겁니다. 네오한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하나 생각났는데 지금 말해줘도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할까? 이 멘트가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다시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말해줘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뇌는 남자의 조언을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내가 요청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리적 반발이 사라지고 수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심리 치트키인 거죠. 만약 그녀가 아니 지금은 그냥 내 말 좀 더 들어줘 라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싸움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120% 얻어낸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기분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준 거니까요. 구체적인 상황극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엄청 혼났다고 칩시다. 오빠, 나 진짜 바보 같나 봐.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김 부장이 나보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어. 자, 여기서 보통의 남자들은 다음부터는 검토를 2번 해봐 라거나 김 부장이 너무했네 신경 쓰지 마 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했을까. 네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서 내가 다 화가 나네. 일단 이렇게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러면 여자는 울컥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쏟아낼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주다가 그녀의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아까 알려드린 기술을 쓰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 근데 아까 네가 말한 부분에서 내가 문득 생각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해봐도 될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풀까?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의 여자들은 뭔데? 말해봐 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준비한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 조언을 나를 가르치려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기에서 구해줄 동아줄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해결책이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해결책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이 여자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자의 뇌 구조를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여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대신 시각화해주는 기술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처럼 불안하겠구나. 같은 비유를 사용해 보세요. 추상적인 감정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순간 여자의 뇌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구나 라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공감과 지지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현명한 중재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여자가 여러분을 섹시하고 듬직한 리더로 느끼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여자친구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거나 오해를 해서 일을 키운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도 무조건 내 말이 다 맞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동조는 단기적으로는 싸움을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굴어먹거든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가이드해주고 있는지 말이죠. 여자가 원하는 건 내 비위를 맞춰주는 하인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둥 같은 남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심리학적 기술이 바로 보호, 공감적 직면, empathetic confrontation 단위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100% 수용하되 잘못된 행동이나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짚어주는 기술이죠. 많은 남성이 공감과 동의를 혼동합니다. 공감은 네가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걸 이해해 라는 뜻이고 동의는 네가 한 행동이 옳아 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분리할 줄 알아야 진짜 고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친구와의 약속에 30분이나 늦어놓고 친구가 짜증을 내자 오히려 자기가 더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차가 막혀서 그런 건데 지혜가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 있지? 진짜 너무 서운해. 자, 여기서 지혜가 너무 예민하네 라고 하는 건 최악의 악수입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지혜와 화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졸지에 내 친구 욕한 나쁜 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네가 늦었으니까 당연히 지혜가 화나지 라고 팩트 폭격을 날리면 그날 데이트는 끝난 겁니다. 이때 심리 치트키가 제안하는 화법은 이렇습니다. 와, 너 진짜 당황했겠다. 너도 최대한 빨리 가려고 마음 졸였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화를 내니까 내 미안한 마음이 서운함으로 바뀌어버렸나 보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감정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녀가 느낀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서사를 읽어준 거죠. 이렇게 감정이 수용되면 여자의 방어 기제가 내려갑니다. 그때 슬쩍 직면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을 텐데 30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좀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해. 네가 지혜를 워낙 아끼니까 지혜의 그런 속상한 마음도 네가 잘 다독여줄 수 있지 않을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가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친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라벨링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야 라는 라벨을 붙여주면 상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제로 배려심 깊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자친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성숙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현명한 남자의 리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자가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현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 숨어 있어요. 이 남자가 과연 내가 가장 추하고 예민하고 바닥을 칠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사람인가? 대화는 그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인 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는 굳이 집에서 해도 될 고민을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까요? 왜 굳이 여러분의 게임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방해해가며 지나간 서운함을 다시 꺼낼까요? 그건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여러분이라는 안전기지 안에서 해소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마지막 단계, 즉 엔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가 잘 끝났을 때 여자가 역시 이 남자랑 있으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져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한 끗 차이의 디테일. 오늘 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 마법의 마무리 멘트와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긴 대화의 여정을 거쳐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여자에게 대화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이며 그 공유의 목적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은 왜 해결책을 먼저 던지면 안 되는지, 왜 영혼 없는 공감이 역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그녀를 리드할 수 있는지 그 심리적 설계도를 전부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오늘 밤 혹은 다음 데이트 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종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연애는 상위표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무조건 멈춤입니다. 여자친구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해결 기계의 전원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딱 10분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겁니다. 이때 추임새는 진짜, 세상에, 와, 대박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그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네가 진짜 서운했겠다. 정말 당황스러웠겠다. 처럼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허락을 구하세요. 내가 도움될 만한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혹시 지금 말해줘도 될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꼰대에서 현자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마무리를 장식할 가장 강력한 한방, 바로 신체적 접촉과 확언입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분이든 나는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멘트가 왜 강력하냐고요? 심리학적으로 안전기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쏟아냈던 그 수많은 감정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단순히 말 잘 들어주는 남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듬직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수천 권의 연애 서적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대화의 결말입니다. 사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진심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달한다면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자친구와 대화 문제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심리 치트키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더 깊은 심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